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테슬라의 반등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내년까지 주가 2배 오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특이점에 많은 부분이 도달한 것 같아요. 테슬라 투자는 올해가 적기인 것 같은데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스닥은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장은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 전고점에 다다르면서 그 저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역시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하락을 하고 유가 역시 60불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세가 이어질 법도 했지만 역시나 기술적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미디어에서는 오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관세는 엄청 올리겠지만 세금은 감면을 해주겠다. 자, 하지만 뭐든지 새로운 정책이나 신규 개혁안이 나오면은 반발에 부딪히는 법이죠. 일단 대규모 감세 법안이 나오면서 재정 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어요. 어쨌든 세금 감면이라는 거는 돈을 풀어 제낀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라고 볼 수 있겠죠.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우려를 자극을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법안의 이 세부적인 사항을 봤을 때 굉장히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마가를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을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이는 경제에 나쁠 게 없습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경제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 혜택을 받는 건강한 미국인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겠다. 이런 법안도 국가 발전이라든지 개인의 재무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신생아를 위한 마가 계좌를 만들어서 저축도 실시하겠다. 굉장히 좋은 법안이죠. 이것 역시 출산율을 자극시킬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금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감세안 하원을 통과를 하긴 했지만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서 상원에서의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에요. 어쨌든 현재 한 달 이상 나스닥과 빅테크 위주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1.92% 오르고 구글도 1.37%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AI에 집중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애플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이렇다 할 AI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좀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워낙 강력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아무튼 최근에는 이 구글이 급진적인 AI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적인 동시통역 모델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미국장은 오늘처럼 지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음 주 29일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상승세나 본격적인 하락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9월 중순까지 잘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첫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더 현재보다 나은 증시 환경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1.9% 상승한 341불로 마감을 했어요. 현재 약 330불대 지지를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좀 쉬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달이 되면 굵직굵직한 테슬라 관련 이벤트들이 많을 전망이에요. 로보택시 런칭부터 저가형 차량 발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6월 달 주주총회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6월달 테슬라 주가는 다이나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나쁠 것 없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 강세가 예상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라는 주식은 2023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에 있어 최고 수익을 안겨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업은 당연히 이 정도의 가치를 보여줄 법도 하죠.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2023년 2분기부터 AI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데이터 센터로 대변이 되는 이 노란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부터 챗GPT 모먼이 발동을 했죠. 챗GPT와 같은 LLM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막대한 GPU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AI 실적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뭐 10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이 엔비디아 모먼트가 옵니다. 테슬라는 뭐 사이버캡 모먼트나 옵티머스 모먼트가 되겠죠.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 AI와 관련된 실적이 2026년 중반부터 테슬라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내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의 주가의 그 추세적인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의 실적이 현재 자동차만큼 실적의 크기로 반영이 될 시점은 한 2027년 2분기 정도로부터 예상이 돼요. 자, 2027년이 되면 이제 AI 실적이 폭발하면서 2029년 말이 되면 테슬라 실적의 거의 90% 이상이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의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이익은 분기당 3빌리언 수준에서 91빌리언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약 30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내년 말까지요 200만 대 사이버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굉장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닌다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해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2025년 아직 테슬라가 정고점이 488불까지도 못 간 이 시점이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사이버캡만이 아닙니다. 기존 미국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700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보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테슬라 오너들에게 로보택시 사업을 제안을 할 수 있어요. OTA, 즉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만으로 바로 본인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둔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업 규모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1500대의 로보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숫자의 차이가, 그 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테슬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에 국한하면서 현재 전기차 캐즘 아닙니까? 특히 한국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최근에 한국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을 스톱을 시켰고, 뭐 일본계 회사들도 스톱시켰다라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캐즘 장기화에 흔들리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관련된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테슬라 곧 망할 것 같은 회사인 거예요. 자, 하지만 실제 전기차 판매량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의 최대의 시장인데, 자, 4월 3,800만 원 이상의 차량 중에 모델 Y가 중국 1위 판매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요새 차량 가격을 보면 3천만 원이 아니라 거의 4천만 원이 다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비싼 차 중에서 테슬라 모델 Y가 1등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벤츠, 아우디도 보이는데요. 리오토의 약진이 또 굉장한 것 같습니다. 2등과 6등에 올라가져 있는데, 리오토 역시 전기차 기업이에요. 현재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50%에 이제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기차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레거시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캐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이점이 나오고 있어. 이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이 이 앞에 있는 포트홀을 발견하고 타이어로 밟지 않기 위해서 살짝 지금 핸들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 보이죠? 특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분은 사이버 트럭을 자율주행차로 운전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GTA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GTA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광경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특이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자율주행차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전기차 플랫폼에서만 가능해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의 캐즘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레거시 기업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대라도 내연기관차를 더 팔려고 안간 힘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200만 대, 700만 대의 자율주행차를 글로벌에 보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면 차가 팔리지 않는 상황에 이르를 거예요. 만약 레거시 기업들이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카메라의 출시로 인해서 망했던 필름 기업 코닥과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에 동참하지 못해서 망한 노키아 꼴을 벗어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을 벌리고 테슬라가 FSD라는 기술을 안겨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최근 인터뷰에서 많은 기업들이 FSD 라인 세싱을 요청하면서 협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200만 대, 900만 대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을 보급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더불어서 옵티머스에서도 지금 특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인간이 해야 될 만한 일들을 모두 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AI 기술로 지금 직접 학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동작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옵티머스를 이제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테슬라는 분당, 대구, 여의도, 강남 스토어에 이 옵티머스를 전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국내에도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아마 마네킹처럼 그냥 서 있을 것 같긴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매장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앞서 보셨듯이 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쓰임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다른 로봇과의 차이점은 인간이 하는 이 행동 비디오를 통해 강화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이는 새로운 작업을 배울 때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옵티머스의 이 작업 하나하나가 테슬라 직원들이 머리에 카메라를 차고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녹화하면서 1인称 시점에 학습 역량을 만들어내면 학습 동영상을 만들어내면 이것을 옵티머스에 주입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곧 있으면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옵티머스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자, 문제점은 이러한 1인칭 시점에 학습 영상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학습 영상은 유튜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튜브 영상들은 자, 이렇게 3인칭 시점의 영상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옵티머스 팀 밀란 코박에 따르면 자, 이제는 이 유튜브 영상이 3인칭 시점의 영상만으로도 옵티머스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인간보다 빠르게 배워서 24시간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은 인간의 노동시장을 평정할 수 있겠죠.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은 노동시장입니다. 기업들의 비용 역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역대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어떠한 제품도 근접할 수 없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제품보다 10배 더 클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이나 핸드폰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일 것 같은데 이것보다 10배다 더 크다라고 해요.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되겠는데 이 기업들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1위에 등극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이 1.7조 달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젠슨 황에 따르면 50조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하죠. 자, 이런 말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제품보다 10배, 10배가 아니라 20배도 큰 것 같아요. 자,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테크 전문 유튜버죠. 최근에 좀 오락가락하는 발표를 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 유튜버,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제 2조 달러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해요. 2조 달러면 지금의 주가의 2배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1년 안에 41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탑픽으로 테슬라를 꼽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택시가 100만 대 보급될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2배씩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년 말까지 무려 사이버캡이 200만 대가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제 생각에 내년 말에 900불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요인은 자동차 판매량이 되겠죠. 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방송 한 번 더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EPS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가 실적 발표 때마다 좀 하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투자 적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내년에는 수십만 대 아니면 수백만 대까지도 이를 거라고 했는데, 내년이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가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부정적인 예측처럼 하락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트로이 테슬라이크보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천재 CEO인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는 게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시킨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고 내년 말까지 일단 최대한 보유 매집을 하면서 좋은 투자 성과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어요. 계속해서 아트라운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